예, 안녕하십니까. 배상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가설과 증거의 관계.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증거라는 것이 가설을 강화하냐, 약화하냐, 아니면은 중립적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죠. 예, 갑자기 이제 이 귀납 추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갑자기 뭐 가설, 증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어, 그 부분을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은, 어, 뭐 과학이란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어떤 귀납 추론, 이제 귀납 추론의 관점에서만 이제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물론 과학을 어떤 사회라는 맥락에서 또 정의를 하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것은 또 우리 지금 과목이 이제 논리와 비판적 사고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추론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귀납 추론의 관점에서 어떤 과학적 활동, 과학적 활동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것은 어떤 현상이 있겠죠. 예.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이것을 소위 말하는 설명, 이것을 설명하는 어떤 가설들을 세우고 그 가설들을 어 이제 테스트, 시험, 예. 테스트를 해서 어느 것이 어떤 가장 나은 설명인지를 가리는, 예. 그러한 측면으로 과학적 활동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과 예측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기존의 현상들을 가설을 통해서 설명, 예. 근데 여기서 주로 이제 과학적 활동에서의 설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런 것도 이제 좀 많겠죠. 물론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닌데, 예, 주로 과학적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설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측도 하죠, 예측. 예, 그러니까 가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부류가 하나가 있고요. 요부류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어떤 현상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 현상은 발생을 했거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설을 통해서 해명하는, 그러니까 설명하는 그런 활동이 있는가 하면 가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우리가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예측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뭡니까? 다시 한번 더 테스트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과학적 활동은 크게 있는 현상을 설명하거나, 두 번째는 뭡니까? 가설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예측하는 이러한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의 전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형적으로는 과학적 활동이라는 것을 추론의 관점에서 해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해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설과 증거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 왜냐하면 우리가 연역적으로 어떤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결론이 뭐 필연적으로 참이다. 어떤 우리가 자연현상에서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반드시 참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반드시 참인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에서는 주로 이제 귀납 추론의 형식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귀납 추론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확률을 따지는 것이, 즉 개연성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연역 추론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지 않으면 이것이 invalid,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은, 즉 부당한 논증이 되지만은 귀납 추론에서는 뭡니까? 결론이 반드시 참일 필요는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커지면은 그것은 강한 형태의 귀납 추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믿을만하다, 그럴듯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귀납 추론에서는 확률 개념이 자연스럽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가설이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것은 결국은 뭐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설을 통해서 예측되는 그런 증거 혹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은 가설이 true일 P, 확률을 뜻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증거가 추가가 되었을 때, 이 가설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 이 가설이 더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닌 것이냐. 여기서 여러분들 이도저도 아니라는 얘기는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약화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념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가설이 있는데, 뭐, 어떤 증거가 이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증거가 추가가 되었을 때, 이 가설이 강화되는 것이냐, 약화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중립인 것이냐. 이것을 확률의 개념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은 증거가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증거가 주어졌을 때 혹은 증거가 참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런 조건 아래에서 H가 참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그 확률이 이거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약화되는 거죠. 가설 자체가 그냥 참일 확률보다 증거가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참일 조건 아래에서 H가 참일 조건이 이거보다 더 작으면 약화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보다 더 커야지만이 강화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증거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조건 아래에서 H가 참일 확률이 더 커져야지만이 뭡니까? 이 가설이
어떤 증거를 통해서 강화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확률이 같아. 그냥 가설이 참일 확률하고 증거가 추가가 되었을 때 가설이 참일 확률이 같으면은 중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예. 자, 그러면 뭐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예, 우리 파일을 통해서 쭉 나가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덧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 K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배경 지식 K라는 조건 아래서 증거 E가 주어졌을 때 가설 H가 참일 확률, 예,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학적 추론에서는 가설과 증거만 동원을 해서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이미 전제를 하고 나서 이러한 가설과 증거 혹은 가설과 예측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사실 많다기보다는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생물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물리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실험을 한다, 어떤 가설을 세운다고 할 때는 거기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 분명히 있겠죠. 예. 유전학 쪽에 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유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천체 물리학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 하다못해 아인슈타인의 어떤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뉴턴 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배경 지식 K까지를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했던 거에다가 조금만 이제 추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는 E만 있었는데 그리고 K 요렇게. 예. 그러니까 요 말은 E 그리고 K 그러니까 K라는 것도 참이라고 전제를 한 상태에서 E도 참이라고 전제했을 때 가설 H가 참일 확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AND로 추가가 되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추가가 되면 그냥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AND K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중립이다 이러면은 가설이 참일 확률하고 배경 지식이 추가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K 추가가 되더라도 중립일 때는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배경 지식이 추가가 되면 이렇게 AND가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왜 AND냐? 아니, 그러니까 왜 AND냐라는 거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 K가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울 때 아니면 어떤 가설을 세워서 예측을 하든 설명을 하든 배경 지식 K가 일단은 참이라고 전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증거 E도 참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런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가설 H가 참일 확률이기 때문에 E 그리고 K 이렇게 두 개 다가 같다라는 동시에 참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H가 참일 확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AND가 돼야 되는 거겠죠.
예, 아이고, 이거 시간이. 예. 자, 그러면 뭐, 왜 이제 배경 지식이 들어가고, 이 배경 지식을 강화 약화에 적용했을 때 식을 어떻게 쓴다라는 것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의 개연성, 설명도, 요 개념, 그 다음에 베이스 정리를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